KF-21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이들은 한국이 전투기 독자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KF-21은 단순한 시제품을 넘어 세계 공군 전력 지형을 흔드는 존재로 부상했고 국제 군사 전문가들조차 그 성장 속도를 두려워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새로운 무장 통합 능력과 해상 타격 임무 적합성은 기존 전투기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다음 세대 공중전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이 한국의 군사기술 성장을 두고 위험할 정도로 빠르다고 평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개발한 KF-21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성능을 확장하며 기존 강대국 전투기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는 중입니다. 본래 항공모함 전력은 현대전에서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거대한 기동성과 타격력을 바탕으로 적 해역을 향해 곧장 이동하며 항공기 100여 대를 싣고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한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국제분쟁 때마다 항모를 투입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유도 바로 항모 한 척이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항모의 핵심은 함재기인데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해상 타격 임무를 전담해온 전투기의 역할은 항상 중요하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상 타격 임무, 즉 뇌격 개념이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격기 역할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 증강 잠수함 위협 증가로 인해 고속기동 전투기를 활용한 정밀 해상 타격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돼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필요하다면 해상 환경에서의 적어도 침투와 고속 회피 기동을 요구하는 현대식 뇌격 임무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레이더와 탑재 장비들은 해상 표적 추적과 위협 회피에서 상당한 우위를 제공하며 이는 기존 뇌격기가 갖고 있던 생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KF-21의 높은 기동성은 함대 방공망을 돌파해야 하는 해상 타격 임무에서 전투기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차세대 해상 타격 임무까지 흡수하게 될 경우 한국의 해양 전력 운영 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KF-21이 단순히 기존 무장을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군이 운용 중인 한국형 경월의 백상어와의 연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개발됐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어뢰 투하 기능을 갖추게 되면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융합전력 플랫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일부 국가들이 연구 중인 개념으로 한국은 KF-21을 통해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앞선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 공중전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 지금 KF-21은 전투기 시장과 해군 전력을 동시에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도입을 선택하며 KF-21 개발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중국 항공기의 전자전 공격에 라팔이 실제로 격추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내부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라팔보다 KF-21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술 확보 비용, 유지비 스트레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한국과의 협력이 훨씬 유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라팔이 겪은 전자전 취약점은 현대 공중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며 이는 KF-21이 보유한 전자전 성능 향상 계획이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단순한 신규 전투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균형을 실질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특히 해상 타격 임무가 재평가되고 있는 지금 KF-21의 활용도는 기존 분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사실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이제 세계는 KF-21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동북아 군사 환경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는 더 이상 속도나 기동성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승부 요소는 바로 전자전 능력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유도 미사일의 눈을 멀게 만들며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은 전투기 한 대의 생존 여부뿐 아니라
공군 작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공개되면서 전자전의 중요성은 전례 없이 부각됐고, 모든 강대국들은 전투기보다 먼저 전자전 장비부터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F-21은 블록1 단계에서도 이미 동급 최고 수준의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잠재력은 블록2 개발 계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이 수년간 준비해온 차세대 전자전 기술이 KF-21 내부에 완전히 통합되는 단계가 바로 블록2이며, 이는 한국 공군의 전투 개념 자체를 바꿀 결정적 변화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전자전 장비는 기존 미국산 포드형 장비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형화해 기체 내부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전투기 외부에 걸리는 포드를 줄이는 만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IG 넥스1이 개발 중인 전자전 장비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체계 통합 기술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술력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수출 관련 협의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KF-21 기반의 독자 전자전기를 제작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EA-18G, 중국의 J-16D, 유럽의 유로파이터 EK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전자전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개방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전기는 공군 작전에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전술의 중심이 됩니다. 전자전기 한 대가 레이더를 교란하면 후방에서 대기하던 전투기 편대 전체가 적 대공망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공격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적이 강력한 전자전기를 운용하는 경우 우리 전투기는 레이더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표적 탐지와 교전 자체가 어렵게 되며, 이는 작전 실패로 직결됩니다. 즉, 전자전기를 보유하느냐 못하느냐는 국가의 공군력이 실제 작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전자전기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KF-21 블록2 기반 전자전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독자적 전자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턱을 넘었고, 이는 곧 한국이 공군 전력의 완전한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의 전자전 능력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방어 목적만이 아니라 적극적 전자전 공격까지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실시간 분석해 가장 취약한 구간을 찾아 신호를 주입하는 방식부터 적 통신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강력한 전자공격까지, KF-21은 기체 내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전자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기존 전투기들이 포드를 외부 장착해야만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영역을 넘어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 공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기반 전자전기는 전투기 편대의 선두에서 전자공격을 가하며 후방의 KF-21 블록1 전투기들이 적 방공망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이 EA-18G와 F-35 조합으로 운영하는 전술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실제 전투 상공에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차세대 A4 레이더를 전자전 전용 모드로 변환하는 기능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에서 출력되는 특정 파장을 변조해 적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허위 표적을 생성하는 방식은 이미 선진국들이 활발히 사용 중인 전자전 기술인데, 한국이 이를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KF-21은 공격부터 방어까지 완벽한 전자전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전자전 기술 개발 속도는 해외에서도 매우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성능이 완전히 공개되지도 않은 현 시점부터 다수 국가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전자전 장비 개발을 두고 세계 공중전 패러다임을 흔들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무인 전투기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터키를 추격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영역에서는 앞서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전 기술의 발전은 KF-21의 전략적 가치를 극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시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전투기의 성능은 기동성과 무장 탑재량을 넘어 전자전 능력으로 좌우됩니다. KF-21은 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플랫폼이며, 한국이 개발 중인 블록2가 완성될 경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전 전력 체계를 확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한국이 공중전 기술의 선두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KF-21은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 플랫폼으로 평가되며
세계 공군 전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공개한 저탄 무인 편대기 개발 소식이 국제 군사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무인기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무인 전투기는 기존 드론 수준을 넘어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한 차세대 무기체계이며 KF-21과의 연동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한 이 무인기는 엔진부터 기체 외피까지 대부분 국산 기술로 제작돼 국산화율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한 최초의 대형 스텔스 무인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도 한국이 F-35A 도입에 그치지 않고 자체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하며 아시아 공중전 판도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인 전투기 개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생존성과 운용 비용입니다. 유인 전투기는 조종사 탑승을 전제로 해석장치 구조 안전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체 중량이 크게 증가하고 제작 단가도 치솟습니다. 반면 무인 전투기는 조종석이 필요 없고 기체 내부 공간을 대부분 레이더 장비 혹은 무장창으로 활용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 전투기 역시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한 기체로 동체 구조를 초경량화하면서도 내부 무장창 용량을 F-35A와 유사한 수준까지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드론이 아닌 실제 전투기 임무를 대체 혹은 보조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 플랫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체 가격과 유지비가 파격적으로 낮다는 점은 동남아 중동 국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상 단가는 300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지비는 F-35A 대비 최소 10분의 1 수준인 연 10억 원 이내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방산 예산이 적은 국가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며 실제로 지난 2년간 여러 국가들에서 실물 테스트 영상과 RCS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군용기 시장이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안정적인 스텔스 무인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이 무인기는 단순한 보조 전력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RCS 수치가 0점대 미만으로 측정되어 사실상 F-35A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성능을 저비용 구조에서 구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서방 선진국들은 레이더 흡수 도료 유지비와 도장 비용이 매우 높아 스텔스기를 실전 운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한국은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수 소재 기술을 적용해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산 무인 전투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AI 자율 임무 체계입니다. 기존 무인기는 지상통제소의 실시간 조종에 의존했으나 이번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AI 파일럿 알고리즘을 탑재해 KF-21 한기와 연동될 경우 조종사 1명이 동시에 3-4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도 각각의 무인기가 표적 탐지 회피 공격 복귀 등 모든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유무인 복합작전의 핵심 기술과 동일한 영역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략적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F-35A 편대와 한국형 무인 전투기 편대 조합을 비교한 결과 무인 전투기 조합의 임무 성공률이 15% 이상 높고 생존성은 30% 비용 절감 효과는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유인 전투기가 단독으로 모든 작전을 수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무인 전투기는 KF-21과의 협력 운용을 전제로 하기에 이미 세계 공군 작전 개념에서 한 발 앞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준비 중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KF-21이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전 무인 전투기 편대가 먼저 자동 이륙해 전방에서 적 전투기와 방공망을 교란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 KF-21에게 공격 허가를 요청하는 구조로 운용될 전망입니다. 이 방식은 유인기의 안전을 극대화하면서도 전방 타격 능력을 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 한국 공군의 실전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제적 성공은 동북아 공군력 균형을 뒤흔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무인기 개발을 넘어 한국이 차세대 공중전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이 유인 전투기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다면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무인 전력의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진정한 도약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세계는 이미 한국의 차세대 공중전 기술력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F-21과 연동되는 차세대 윙맨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일본, 중국 군사 분석가들이 동시에 긴장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무인 플랫폼을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차세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유무인 복합작전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빠르게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의 윙맨 체계를 공개했다는 점은 국제 전력 균형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MQ-28 프로그램조차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고 보잉의 방산 부문이 장기 지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윙맨 전투기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완성 단계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윙맨 전투기는 KF-21의 임무 수행을 극적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자산입니다. KF-21 한 비행대가 출격하기 전 윙맨 무인기들이 먼저 이륙해 최전방으로 이동하며 적 지역을 관찰하고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방에서 적 전투기 혹은 방공망이 활성화되면 무인 편대는 자체 AI 알고리즘을 통해 공격을 분산시키거나 일부는 유도탄을 유도하는 미끼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KF-21 조종사는 위험 지역에 노출되지 않고도 적 전투기 위치 정보, 표적 좌표 공격 허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작전 효율성과 생존성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미국, 호주가 시도 중인 윙맨 기술의 가장 큰 난관은 전투기와 무인기 간 데이터 링크 지연 문제와 무인기의 자율전투 판단 능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고속 자율임무 연산 기술을 바탕으로 통제 지연을 최소화했으며 표적 인식 회피, 기동 복귀까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형 윙맨 전투기가 단순히 조정보조 드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방에서 전투기 역할을 분담하는 준전투기급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윙맨 전투기가 이미 KF-21의 내장 소프트웨어와 동기화된 상태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F-35와 MQ-28을 연동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 테스트에서 다양한 제한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애초부터 KF-21 운용 환경을 기준으로 무인 전투기 구조를 설계한 만큼 전산 통합과 명령체계 충돌 문제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는 실전 배치 시 한국 공군이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유무인 복합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윙맨 전투기가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KF-21 투기와 저탄 무인기 4기가 동시에 작전에 투입된 결과 기존 F-35A 8기가 수행하는 작전 대비 성공률이 1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존성 역시 평균 30% 이상 상승했고 운영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한국형 윙맨 전투기 체계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략적 전력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한국은 윙맨 전투기를 단순한 공중 지원 드론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국형 윙맨은 공격 전개 방어, ECM 전파 교란, 미사일 유도까지 모두 가능한 전투, 모두를 갖춘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적의 방공망과 맞교환을 감수하고 진입하는 돌파 임무까지 담당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적국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나리오로 평가되며 한국이 향후 동북아 공군 경쟁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뒤늦게 윙맨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엔진 성능과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입니다. 양국 모두 스텔스 무인기 개발 경험은 있으나 실제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까지 완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와 시제기 운용 경험을 토대로 무인 전투기와 전투기 간 통신 프로토콜을 완성해 실전 배치 속도를 극단적으로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은 한국의 무인 편대 전력을 예의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KF-21과 윙맨 전투기의 결합은 한국 공군이 새로운 형태의 혼성 전력으로 진입하는 시발점이며 이 조합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전세계 전투기 운용 개념을 이끌어가는 기술 강국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KF-21이 가진 의미를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으로 확장시키며 한국의 공중전 역량이 전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